챗GPT 사실 저한테는 뭐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원리랄까요? 어떤 원리로 이게 가동이 되는 겁니까? 작동이 되는 겁니까?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개로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챗이라는 것, 네. 우리 대화, 네. 그리고 GPT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챗이라는 건 우리가 말로 대화를 하면은 된다는 모델이고요. GPT라는 게 이제 뜻 자체가 스스로 생성되면서 미리 학습되어 있는 것들을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 사이즈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미리 학습시켜서 적용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식들을 모두 모아서 미리 학습을 해놓고 빠르게 연결을 아주 네. 부드럽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모델이라고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서요. 채널이 돌아갈까봐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노트북에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요. 봄밤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봄밤에 대한 시 한 편 써줘라고 검색을 했고요. 이게 제가 앞서 해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나율 대표님께 특히나 좀 주목할 만한 이 점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이 인공지능 GPT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정말 초거대 사이즈고 이 사이즈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사람 뇌로 비교하면 네. 1750억 개의 시냅스가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구동하는데 정말 많은 컴퓨팅 자원이 소요가 되고 오픈 AI도 이걸 지금 바로 응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가히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지금 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밤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담아서 시 한 편 써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뜨면서요. 봄밤의 시, 봄이 왔다는 소식에 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명하고 별들은 내게 속삭입니다. 나무들은 살랑살랑 그네를 타며 부는 바람에 춤을 춥니다. 아름다워요. 네. 지금 저는 사실 이런 AI 기능에 대해서 좀 느꼈던 게 창작의 영역은 사실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존에 뭐 작곡이나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또 이게 봄밤에 대한 검색을 해도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PT라는 거의 원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미리 학습을 시켜서 그 연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문맥을 이해하고 그 문맥에 맞는 것들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표출해주는 이런 학습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죠. 네. GPT란 모델을 지금 챗GPT 이전에도 썼었어요. 예를 들면 달리라는 이미지 검색, 우리가 사람이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은 우주인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을 그려줘. 그럼 그려줬다고요. 근데 네. 배경화면이 우주인이니까 우주를 배경으로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 짜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아, 이렇게 동작하는 프로그램 짜줘? 그럼 프로그램을 짜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아까도 보셨지만 감성적인 거 어떤 것들을 물어봐도 이제 그 지식을 모아서 부드럽게 연결해서 대답해주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 단지 이제 늘 물어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는 그 지식의 연결 방법들이 네. 그때그때 계속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 무슨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챗GPT가 그려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공지능 관련 그 서비스가? GPT라는 걸 똑같이 활용을 한 겁니다. 그 GPT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서비스가 먼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또 GPT를 활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주는 그런 서비스가 그다음에 나왔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챗 GPT라고 해서 세상에 지식을 알려주고 그것들로 우리가 원하는 작업까지 해주는 이런 모델이 나와서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 챗GPT를 이용을 해서 내가 다른 서비스를 일종의 뭐 런칭한다 하나요?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럼 겁니까? 지금 많이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고 이게 네. 지금 가장 조금 주목받고 핫한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기반한 제스퍼라는 네. 스타트업인데요. 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출을 1,000억 정도 이상 돌파를 했고 GPT를 사용해서 그걸 가장 빠르게 상용화해서 예를 들어 광고 카피라이터 분이 카피 내기 정말 힘든데 네. 이런 것들 몇 개 정도 아이디어 줄래? 그런 키워드만 넣으시면 카피를 여러 가지 뽑아주는 거죠. 그럼 이게 말하는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챗봇 원래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그거랑은 어떤 점이 다른 거죠? 네, 그 기존 챗봇이랑 다른 점은 기존 챗봇은 특정 도메인에 트레인된 인공지능이라면
GPT는 정말 방대한 양이 이렇게 특정 도메인이 아닌 그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특정 분야에 한정돼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보는 질문이 뭐 국방이면 국방, 예. 의료면 의료 이런 부분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 GPT라는 모델 자체가 특이합니다. 이게 모든 부분으로 확장, 맨 끝에 있는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예. 어느 분야에다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거대하고 복잡한 모델을 학습시켜 놓으면 여러 모델에 적용이 가능해요. 이런 모델이 바로 GPT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챗봇은 내가 단일화된 조그만 분야인데 GPT는 그걸 막론하지 않고 챗봇의 모든 만능화 버전 뭐 이렇게 봐도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네, 같습니다. 더욱 똑똑한 버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문 분야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그 얘기도 좀 이따 해보고요. 네. 무서운데요, 갑자기 네. 무서워지고 있어요. 그 챗GPT가 응용되는 부분이 이제 저는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미국의 스타트업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스타트업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듯 싶어요.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PT가 할 수 있는 게 오픈 AI 개발자분들도 상상을 못한 영역으로 정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음악 작곡하고 그리고 또 이 음악을 재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정말 다양한 분야로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눈 감고 일어나면 몇 천 개가 새로 적용되는 분야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챗GPT라고 대표되는 인공지능 그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사업들이 네.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쉽게 제가 단순화시켜서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는데, 네. 그럼 국내 산업계에는 뭐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챗GPT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기기들도 활용하고 또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 AI 리터러시라는 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AI에 대해서 너무 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제 전화 한 통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휴대폰 쓸 줄 알아요? 옛날에 이렇게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디지털 기기 아주 자유롭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AI는 이제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는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습니까가 아니라 챗GPT를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많은 분야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이게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방금 김나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움도 있어요. 제가 앞서서 뭐 로맨틱하게 시 한 편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없어질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 매체들에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 그러니까 AI에게 대체될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가도 있고요. 미디어 쪽에서는 또 저희도 이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저널리즘, 네, 광고 이쪽도 있고 뭐 주식 트레이너라든지 그래픽 디자이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법률가들도 네. 만만치 않게 제일 먼저 나오는 직종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인공지능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어디 그 면접 비슷하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 출현으로 인해서 법률가가 대체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꼭지가 있을 정도로 네. 이쪽 분야도 법률 제가 이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네. 이쪽 분야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혹시 이제 AI가 어떤 의원직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원이야말로 진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AI 인공지능이 그 정보와 감정에 대한 부분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래도 디테일하게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나 여기 보면은 고객 상담사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가장 중심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감정적인 처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네. AI가 내 직업은 대체할 수 없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현 상태의 인공지능은 현 주소는 조금 연구 보조, 사람들의 뭐 프로덕티비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훨씬 더 극대화시켜주는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오픈 AI 대표님 트위터에 네.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앱 하나 개발하는데 3만 불, 14,000만 원 정도가 들고, 네. 근데 배관공이 받는 비용은 한 40만 원이다. 2028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화두를 던졌는데 네, 답을 주진 않고. 답을 주진 않고 그냥 그런 화제를 던진 거죠. 이게 인공지능이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고 저희도 감히 전문가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정말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게 지금은 뭐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언어지능인데 이게 또 시각지능, 뭐 청각지능 이게 점점 더 융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창조하고 그리고 또 생성하는 영역이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자제분이 네, 있을 테고요. 당장 이제 그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조금 이따 그 이야기 좀 더 깊게 해볼 텐데 일단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업이 없어질까요? 저는 직업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비스가 있다고 아이언맨이 사라집니까? 네네. 예, 아이언맨은 자비스를 잘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굉장히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프로그래머가 만약에 바뀐다면 인공지능한테 프로그램을 시키면 되겠죠.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원래 생각했던 논리적인 것들이나 혹은 또 프로그래머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내용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데 상당한 시간들이 좀 걸리겠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많은 일을 하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아까 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님이 하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더 많고 풍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대처하는 데까지 갈까? 좀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낙천적으로 생각합니다. 협업의 개념이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윤리적인 부분하고 뭐 표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현장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오면서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간담회를 여셨더라고요. 이 챗 GPT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줘야 하나. 왜냐하면 아예 막기에는 이 친구들이 이걸 활용해서 뭔가 응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막 쓰게 해주자니 이걸로 논문을 쓰고 초안을 쓰고 PPT 자료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과제로 제출을 하는데 그 본인의 이걸 역량으로 봐야 하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점차 정립이 되어 가지 않을까 합니다.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차차차차 개선되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보의 양이 사람이 어떤 그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사람 수준의 대답을 한다는 수준이면은 그 정보의 양이 정말 막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뭐 논문 표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차츰 마련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고요. 지금부터라도 이게 지금 가입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큼 인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가 그렇지 않아도 네. 뭐 창궐하고 있는데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들은 사실은 하거든요.